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요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터키가 무인 무기 체계에서 완전히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저가의 무인기인 바이락타르 TB2를 알려드렸었죠. 100만 달러짜리. 그런데 또 초저가 무인 수상 전투함, 대잠작전까지 할 수 있는 수상 전투함 또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리퍼를 능가하는 제대로 된 무인 전투기를 바이락타르에서 만들었고, 그걸 지금 터키 공군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앞으로 이거 가지고 세계 시장 석권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냉전 시대 때처럼 갑자기 이 중형 군함을 그냥 폭주하듯이 찍어내고 있는데, 어떤 성능인지 어떤 군함인지 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차세대 호위함인 30FFM 모가미급에 탑재할 무인 수상장을 공개했으며, 이를 탑재하는 세 척의 신형 호위함이 내년에 한꺼번에 취역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향후 3년간 무려 8척의 모가미급을 찍어낼 예정입니다. 일본 조선소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디펜스 시스템이 4세대 호위함인 모가미급에 탑재할 최신형 무인 수상정을 공개했다고 네발뉴스가 현지 시각 8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이 무인 수상정은 기존에 공개된 무인 수중정 OZZ-5와 함께 연동되는 시스템인데요. OZZ-5가 수중에 투입되어 기뢰 등 수중 위협을 탐지하면 이 무인 수상정이 데이터를 수신해서 분석, 모함에 전송하고, 모함이 파괴 명령을 내리면 이를 수신해 OZZ-5를 통제하고 기뢰를 폭파하는 일종의 중계 시스템입니다. 네발뉴스는 이 무인 시스템을 탑재하는 모가미급 3척이 내년 12월까지 취역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2025년 3월까지 무려 8척이 취역하는 모가미급은 냉전 말 해상자위대 주력 함정으로 계획되어 12척이 대량 건조된 하츠유키급의 건함속도와 맞먹는 수준으로 빠르게 전력화될 계획입니다. 해상자위대가 무려 22척을 배치할 예정인 모가미급은 만재 배수량 5,500톤의 중형 호위함인데요. 4세대 반도체 소재인 시라갈륨을 이용한 에이사 레이더를 사면 고정형으로 설치하고 마크 41 수직 발사기 16셀에 ESSM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강력한 대공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2034년까지 차세대 구축함 30DD를 포함해 5,000톤급 이상 전투함 54척 체제를 갖출 예정인데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일본과 중국의 대형함 건함 경쟁, 우리나라의 해군력 건설 계획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가미급. 이 사진은 모가미급의 이번 함인 쿠마노라는 함인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 때문에 이번 함이 먼저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모가미 1번 함이 진술을 했고, 어쨌든 생긴 거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스텔스한 디자인이죠. 여기에다가 일체형 마스트에다가 사면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가 지금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함수에 그 ESSM 함대공 미사일 탑재가 되고,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030 지대공 미사일을 함상화 해가지고 한 150km까지 날아가는, 그것도 액티브 레이더로, 그래서 동시 대응용 왕창 느린 이런 이제 함대공 시스템 마련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만재 배수량 5,500톤이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충무공 이순신급, 그거하고 덩치가 거의 똑같다. 그것도 만재 배수량 한 5,500톤 되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걸 무려 1년에 3척을 취역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8척을 그냥 찍어내듯이 취역시켜버리는데, 그것도 진수도 아니고 취역. 이렇게 일본이 갑자기 막 달립니다, 해군력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30DD라고 해서 이 무라사메급을 대체하는 그런 또 차세대 호위함 또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쿠마노 이런 시리즈들은 지금 호위함대에 있는 그 로우급이죠, 하츠유키급을 대체를 하고, 또 추가로 생산해서 지방함대에 있는 아부쿠마급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해서 하이급으로 쓰고, 이런 용도로 대량으로 찍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은 두 가지 스타일의 함대가 있죠. 하나는 호위함대, 하나는 해역함대. 그래서 호위함대는 기동함대입니다.
그래서 이 모항은 요코스카, 사세보, 쿠레 이런 식으로 마이즈루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지만 그게 반드시 그 지역에만 작전하는 게 아니고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이동하면서 그게 이제 기동함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어로 치면 기동전단이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호위대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8척씩의 군함 해서 4개의 호위대군이니까 32척의 중대형 군함이 호위대군에 포함되어 있고 호위함대. 그런데 지방대는 우리 한국의 1함대, 2함대, 3함대처럼 책임지는 해역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방대라고 하는데 지방함대죠. 거기는 전력이 약했어요. 연안 지역을 방어하니까. 그런데 그 지방대도 강화시키겠다 해서 총 54척의 중대형 군함을 만들어가는 이런 정말 엄청난 그런 해군력을 만들어 가는데 이건 진짜 중국 때문이죠. 왜냐 중국은 지금 거의 100척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한국은 지금 우리 충무공 이순신급 6척 그리고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앞으로도 3척 더 만든 이지스 6척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12척이죠. 거기다 KDDX 6척 18척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기동함대를 하는 것인데 너무 적죠. 그리고 광개토대왕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광개토대왕 대항작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FFX 인천급부터 시작해서 배치 1, 2, 3 하면 20척.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세력들이 과연 중국은 전부 5,000톤, 4,500톤 이상으로 해서 100척, 일본은 5,000톤 이상으로 해서 54척, 우리는 그런 중대형 군함이 18척 앞으로.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얼마나 선진적인가 하면은 어뢰처럼 생긴 무인 수중정이 있어요. 이걸 통제합니다. 그 무인 수중정이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잠수함도 탐지하고 기뢰도 탐지합니다. 그런데 무인 수중정하고 이 모함하고 제대로 통신이 안 되죠. 통신되면 안 되죠. 적에게 들키니까. 또 이게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대잠전 할 때는 엔진 꺼버려요. 배터리로만 조용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무인 수중정을 보내서 적의 잠수함을 찾아요. 그런데 무인 수중정이 이 함하고 번함하고 통신을 하게 되면 적의 잠수함이 여기가 아무리 시동을 끄고 조용하다 하더라도 저기 있네 하고 알아버리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무인 수상정을 또 띄웁니다. 그래서 무인 수상정하고 무인 수중 그 어뢰처럼 생긴 그 탐지 부기하고 유선으로 연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선으로 실시간 통신을 주고받죠. 그런데 밖에 나와 있는 이 무인 수상정이 통신으로 이제 전파 통신으로 이 모함하고 통신을 하면 수중에 있는 적 잠수함은 알 수가 없죠. 그런 중계기로 쓰겠다. 그래서 일본은 오랫동안 대잠 작전을 연구해왔던 나라답게 이렇게 대잠 작전도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데 대단합니다.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해검 우리 무인 수상정 만들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도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따로 중국과 일본의 중대형함, 건함 경쟁 이걸 한번 분석해드리면서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 한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한번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또 심층 분석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즘 터키 공중과 해상, 육상을 막론하고 드론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키가 터키판 MQ-9 리퍼라고 부르는 중형 중고도 무인 공격기를 화려한 추격식과 함께 실전에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세계 무인 공격기 시장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위 기업 바이락타르가 터키 공군의 최신형 무인 공격기 아킨시를 인도했다고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월 29일 레제프 에르도안 대통령 주관 하에 열린 전력화 기념식에서는 아킨시 무인 공격기의 시범 비행도 이루어졌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무인 공격기의 성능에 크게 만족하며 올 연말까지 터키 공군의 6대의 기체가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로 레이더, 즉 침입자를 의미하는 아킨시는 2개의 터보프롭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5.5톤급의 중형 무인기로 미군 주력 무인 공격기인 MQ-9 리퍼보다 대형의 다목적 전술기인데요. 바이락타르는 기존의 소형 제품군인 TB2 모델의 짧은 작전 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을 이용한 원격 통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최대 7,500km의 항속거리와 25시간의 지속 채공 능력을 구현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최대 시속 361km의 속도로 최대 12km 고도까지 상승 가능하며
9km 고도에서 작전하는데요. 합성 계구 레이더를 이용한 지상 표적 탐지 및 추적은 물론 공대공 레이더를 이용한 공중 전투까지 가능하며 무장 탑재 능력은 1.5톤에 달한다고 터키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터키는 공군에 1차분 3대를 배치하고 이 기체의 함상형을 개발해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한다는 방침인데요. F-35 도입 실패로 발생한 전력 공백을 무인기 전력으로 커버하는 터키의 실험,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야, 이거 잘생겼습니다. 앞에서 딱 보니까 완전히 갈매기가 날개를 쫙 이렇게 한번 확 휘젓는 이런 느낌처럼 생겼는데, MQ-9 리퍼, 미국의 주력 무인 공격기죠. 그게 4.8톤입니다. 그런데 이게 5.5톤이니까 그 리퍼보다 좀 더 덩치가 크다라고 알 수가 있고, 리퍼는 후방에 이제 엔진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방에 2개가 있어요. 엔진 기술이 좀 떨어지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5톤의 무장 탑재량. 그래서 이 바리에이션, 무장 바리에이션을 보니까 터키판 타우러스라고 할 수 있는 쏨 미사일까지 2발을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쏨, 이건 뭐 생긴 거 타우러스가 똑같이 생겼어요. 사거리 250km의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인데 그걸 2발이나 탑재할 수 있고, 뭐 터키판 암람 미사일, 터키판 사이드와인더, 이런 각종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 공대지 유도 폭탄, 그리고 유도 미사일, 이런 거 온갖 거 지금 다 탑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중 전투, 공중 폭격, 이런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7,500km를 실제 비행을 시켰다고 해요. 대단한 거고, 그걸 이제 위성통신으로, 통신위성으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깊숙한 곳까지 침투시킬 수가 있고, 또 아주 오랫동안 작전할 수 있는데, $100만 안 하는 그 TB2가 150km밖에 통제를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건 이제 7,500km까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더 개량해서 이 랜딩 기어 이런 것도 강화시켜서 아나돌루 항공모함에 지금 F-35B 탑재하려다가 미국하고 사이 틀어져서 F-35B 못 들어오니까 그 F-35B 대신 이 무인기를 전부 다 탑재를 시켜서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아나돌루 항공모함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야,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위, 딸내미 잘 키워가지고 사위 잘 만나서 이런 뭐 엄청난 그런 대박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락타르의 지금 기술 최고위 기술진이 바로 사위입니다. 딸의 남편이죠. MIT에서 이 무인기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학위를 받아왔던 사람인데, 지금 아무튼 사위는 장인 잘 만나서 돈 벌고 있고, 장인은 사위 잘 만나서 국방력 강화하고 있고, 아무튼 서로 간에 시너지를 올리고 있는데, 야,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2000년대 중반에 우리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우리 무인기 해야 된다, 우리 무인기 지금부터 과감한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했으면 지금 터키보다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터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